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앞에서 광고라고 할까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2월 달은 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저 윤창중은 국민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서 시국 토크쇼를 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과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에서 이번 주 일요일 12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호텔 인터블고 대구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윤창중 토크쇼를 했던 장소입니다. 만촌동 수성구 8연길 만촌동에 있는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이번 주 12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12일에 합니다. 다음에 일주일 후에 부산에서 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이아몬드 호텔 유명한 호텔이죠. 다이아몬드 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갖게 됩니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호텔 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서 일주일 후인 그 2월 26일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그 캐피탈 호텔 3층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갖게 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홍보 요즘 말하면 그 퍼나르기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김문수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 칼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하야고 뭐고 할 거 없이 대통령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을 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막 시작되자마자 가장 모질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친박계에 대해서 정말 가장 모질게 비판했던 그 김문수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태극기 집회 탄핵 기각을 외치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면서 그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그 김문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신 윤창중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오셨는데
저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이 칼럼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국민을 졸로 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대한민국 언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의혹 덩어리를 참 융단 폭격하듯이 막 내놓기 시작할 즈음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라 할 만큼 참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공격에 가장 앞장섰던 김문수 씨가 그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 가장 청렴한 분이었다. 네? 이게 이제 김문수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15대 때에 국회의원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이제 본인의 입으로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참 그 권력 남용으로 말이죠. 그 750여억 원을 좀 소위 말하는 사복이라 하죠. 그 사복에 채웠던 걸로 몰아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그 엄청난 돈을 뜯어 챙긴 것으로 이렇게 참 매도했던 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따라갔던 김문수 씨가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 가장 청렴한 분이었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특검이 공개한 부분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면 김문수 씨가 불과 2달 반, 한 3개월 전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김문수라는 그 말만 듣고서, 야, 이거 우리에게 이 태극기 집회에 힘을 보태주는 거 아니냐,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참 현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과연 태극기 집회가 외쳤던 게 뭐냐? 국가 정의 아니느냐? 법치 민주주의 아니느냐? 정의와 국가 정의와 공의와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북, 친북, 좌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그 가면을 쓴 종북,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나섰던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그 집회 세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광장과 길거리로 나섰는가를 김문수 씨의 저런 표변을 보고서, 그 표변하는 자세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그 초심을 떠올려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저 윤창중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서 지금 7시, 이 7시 시간대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게 뭐냐? 여러분에게 간곡히 참 선후를
따져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 야당이 하야를 주장할 때도 무슨 소리냐? 하야를 왜 하느냐? 법에 따라서 탄핵시켜가지고 중도하차시키자. 이렇게 원칙론을 말했던 그 김문수 씨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도 하기 전에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라는 그 엉터리 졸속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의 목을 잘라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김문수 씨.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내용만을 놓고서 철저하게 대한민국 언론과 광화문 시위대에 영합하고 편승했던 그 김문수 씨가 불과 2달 반, 석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에 가장 깨끗한 분이었다. 특검이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정말 아이고 반갑다. 김문수 정말 옳은 소리 하고 있다. 똑 부러진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극기 집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왜 광장과 거리로 나왔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국가 정의, 국가 공의를 위해서 광장과 거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가 우리 편을 드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과연 김문수를 껴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 김문수 씨가 말이죠. 탄핵이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와 불통과 무능으로 도저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탄핵은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논리의 비약도 유분수지. 국회 탄핵은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면 국회 탄핵과 특검이 말하는 탄핵 그 사유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궤변 아닙니까? 어떻게 불과 2달 반, 석 달 사이에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을 졸로 보는 말이죠. 그런 정치인의 참 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해도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국회 탄핵이 촛불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하더니 그 지금 바른정당이 있죠. 그 가장 먼저 이 탈당을 하고 이 바른정당이라는 거기에 참 참여하고 주도할 것으로 봤던 그 김문수 씨가, 저는 김문수 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도망병, 탈당, 도망병 명단에 없기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데 이 뭔가 그래도 이걸로 정치 인생을 끝낼 그 김문수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인명진 씨가 비대위원장, 소위 말 인명진 씨가 누굽니까?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좌파 요설꾼 아닙니까? 그 좌파 요설꾼을 새누리당이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더니 그 비대위원으로 김문수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비대위원 그 완장을 차고서 들어온 김문수 씨가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 대해서 가장 모질게 그 비난을 퍼부었던 그 김문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 이 민주주의 선진국, 그 민주주의 선진국,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이 판가름해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저는 기억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력. 정말 제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유학하고 공부할 때에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국민들의 기억력, 또 언론의 기억력, 이것을 완전히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비교하는 거. 너는 그때 이런 소리를 하고 지금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저는 기자 시절에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뼈아프게 제가 참 반성하고 경험했던 것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과 한 달 전에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 완장을 차면서 김문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박을 이제 비난하는 소리죠.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 친박계를 이제 몰아세운 거예요. 책임을 미루고 살아보려는 발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이런 그건까지 참 퍼붓고 늘어놓은 김문수 아니었습니까? 참 정말 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자신은 그 친박계, 원조 친박계라고 하는 그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 경북고 후배인 그 김문수한테 그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물려준 거 아닙니까? 자기는 친박계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언제 친박계 덕 보았느냐, 친박계한테 덕을 보았느냐라고 말이죠.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책임을 미루고, 친박계가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살아보려는 발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다. 바로 자신이 석고 대죄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 김문수가 새누리당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김문수가 새누리당으로부터 그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물론 김문수는 비박계였죠.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지만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3선에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이 경기도지사를 2번을 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새누리당의 텃밭 아닙니까, 대구가.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김부겸한테 낙선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친박계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임명진 씨가 비대위원장에 들어오니까 비대위원으로 완장차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난 4일이죠. 갑자기 돌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청계천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연설을 한 뒤에서 말이죠. 네? 아주 멀쩡한 사람처럼 그 탄핵 기각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고, 네? 특검을 비난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참, 이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힘을 보태주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 힘을 보태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정치인을 참, 그래 참 시국인 만큼 젓가락 하나라 더 올리자, 이렇게 눈 감아 줘야 되겠습니까? 저 윤창중이가 참 못 본 것처럼, 참 듣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십니까? 그런 윤창중 같았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참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는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칼럼을 올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면서 호소할 윤칼세가 아닙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하고 콘크리트로 꽁꽁 발라서 매장 당했던 3년간의 암담하고 참혹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칩거와 은둔의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쓰레기 언론을 혁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윤칼세, 그 윤칼세가 이런 것을 보고 눈을 감아달라, 못 본 척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외 교민이 계시다면 저를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당한 요구이십니다. 참 부질없는 요청이십니다.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그런 윤칼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억력,
국민의 수준을 졸로 보지 않으면 이런 변신을 밥 먹듯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김문수 그는 타락의 극치입니다. 타락의 극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수준까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분히 보수 우파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태극기 세력이 말 그대로 풍찬 노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고 반헌법적인 인민재판이요 마녀 사냥이라고 몸부림치며 외쳐대온 결과 태극기 세력이 광화문 촛불 시위 세력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자 숟가락 들고 손도 대지 않고 그 태극기 세력에 편승해서 떠보려는 대권 도전해보려는 그 얄팍한 수준, 그것을 타락의 극치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표현을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풍찬 노숙하면서 여기까지 눈물겹게 달려온 태극기 세력을 그야말로 씹지도 않고 자신의 입안으로 삼켜 넣으려는 그 흉악한 속내, 그 흉악한 속내를 참 제가 들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참 민망한데, 김문수 태극기 집회에 나와 연설하는 그 김문수의 표정, 그리고 그 다음날 국회에 나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깨끗한 인물입니다라고 참 마치 참회록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김문수의 참 뻔뻔한 그 얼굴, 참 표정 하나 변함없이 마치 무슨 독립운동가가 참 정의 앞에서 내 목이라도 쳐라라고 하는 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야말로라는 말밖에 참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태 초반에 김문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고 뭐고 할 거 없이 대번 탄핵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땅의 보수 우파 세력이 최순실 사건으로 종말을 고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이고 보수 우파고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인데,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문수 씨 말고도 심재철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안에서 조금이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참 총알처럼 튀어나와 참 쓴소리 해대던 그 심재철 국회 부의장, 나경원 씨, 김문수보다 참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던 그 심재철, 나경원 씨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보수 우파 세력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서 광화문 촛불 시위와 더불어서 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돌파매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참 바른 정당인지 무슨 뭐 바른 정당인지 못된 정당인지 거기에 참 당연히 저는 탈당하고서 참여할 걸로 생각했는데 어라 이거 보니까 말이죠. 태국의 집회 세력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라 이거 봐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 안에서 은돈과 집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가 태극기를 들고 눈이 오는 그 추위를 뚫고서 참 뜨거운 따뜻한 안방을 박차고 나와서 광장과 거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 모습, 그 유튜브로 나오는 그 모습, 그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걸 볼 때 어라 이거 봐라 이거 아니네. 야 이거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내 정치 생명 끊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어이쿠 야 순간에 잠깐 민망하더라도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에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씨, 심재철 씨, 나경원 씨. 정말 정치는 선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니다. 정치는 악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다라고 갈파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그 현실 정치에 대한 그 설파. 참 마키아벨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지기에는 그 선동과 음해와 참 마타도의 화신으로만 알려졌지만 참 이럴 때에 참 마키아벨리의 그 촌철살인. 정치는 선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니다. 정치는 악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다 하는 그 마키아벨리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김문수, 심재철, 나경원 얍삽하다 얍삽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과연 정치를 해야 하는지. 참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씨의 그 야당과 그 다음에 그 야당에서 소위 말하는 그 김종필 씨가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에 탈당해가지고 만든 당이 소위 말하는 자민련 아닙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민중당, 요즘 말하면 해산된 통진당, 좌파 종북당, 그 민중당을 했던 그 이재호와 김문수를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신한국당에 깜짝 영입한 거 아닙니까? 정말 김영삼 대통령은요,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치명적인 오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이 좌파, 이 종북, 친북 세력들이 가면을 쓰고서 심지어 보수 우파 정당에 들어와서 참 떵떵거리면서 정치 권력을 향유했던 그 기반을
마련한 분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손학규 씨예요. 그게 손학규 씨예요. 국민의당에 무슨 합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손학규 씨가 무슨 자기 그 떨거지가 있습니까? 자기 주정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국민주권위원회 의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급조해가지고 그걸 급조해서 신장개혁 무슨 정당 같은 걸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국민의당에 새정치를 한다는 안철수, 그 안철수 새정치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박지원, 악의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을 당대표로 하고 있는 당대표가 박지원인 그 당에 들어간 사람이 손학규 아닙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쇼로 영입한 사람이 손학규고, 요즘 통진당과 비교할 때 참 결코 뒤지 않는 그 민중당의 이재호, 그 김문수 영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신한국당, 그 이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앞장서서 칭송한 사람이 김문수 씨였어요. 왜 김문수 씨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을 칭송했느냐? 자신의 과거 그 참 좌파 레텔 그것을 벗기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미화될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조윤창둥이 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을 앞장서서 칭송했던 김문수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그 천막당사 시절 당대표 했을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이재호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말이죠, 김문수, 박근혜, 이재호 이게 또닥또닥 치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라고 일방적으로 하야고 뭐고 할 거 없이 국회가 탄핵해버리면 된다. 네? 대한민국 검찰이 중간수사 그 엉터리 그 졸속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그리고 특검이 수사팀을 만들기도 전에 그냥 국회가 열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뭐라고요? 참 정말. 그러다가 이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에서 수성구, 그야말로 막대기만 꼽으면 된다는 그 수성구에 나가서 그 김문수한테 낙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양반이 지금 갑자기 경기도 지사 할 때 말이죠, 이 양반 택시기사 한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가 인구가 1200만 1300만을 육박하는 그런 경기도 지사가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근데 이 양반 택시기사 하면서 민심 수렴한다고, 민심 탐방한다고 참 웃지 못할 퍼포먼스 하면서 돌아다녔던 분이에요. 참 정말 제가 이 양반 그럴 때 참 그 말로 참
너무 이 여권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 비판을 자제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고 지금 대한민국 여권 보수 우파에 참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표리부동한 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참 없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 2월달 윤창중 시국 토크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는 2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작년 10월에 했던 호텔 인터블고 대구 호텔 2층에서 대구 수성구 8연길 만촌동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 말고도 인터블고 호텔이 또 이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블고 대구 호텔에 꼭 오시고, 부산은 2월 19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은 전부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그리고 서울은 2월 26일 일요일 서울 용산구 창문로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3층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자라는 주제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칼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장이 있으면은 이른바 껌파리가 껌통 들고 그 어수선한 떠들썩한 분위기를 틈타서 참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 껌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할 때에 이게 참 몇 배로 뛸 것 같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되면 여러분 떴다방이라고 그 파라솔 하나 놓고 그 밑에 의자 몇 개 놓고서 떴다방이라는 그 부동산 중개업체가 생기잖아요. 정말 보수파리, 보수 떴다방, 이 보수파리, 이 보수 떴다방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는 보수 우파, 그 보수파리, 보수 떴다방, 저는 정말 김문수 씨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추잡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며칠 전에 한 장의 제 카톡으로 들어온 사진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진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구나. 바로 김문수 씨가 그렇게 나와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참 추잡한 변신의 변을 참 늘어놓을 때, 여러분 새 박사 윤무부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한 10년, 한 11년 전에 이른바 그 풍을 맞으셨어요. 중풍을 맞으셔가지고 참 정말 사경을 헤매시다가 정말 이 차돌 같은 의지로 그 중풍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편하세요. 그것을 참 TV에서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뇌졸중, 이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한지를 그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 참 그 회복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제가 참 시청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새 박사 그 윤무부 그 선생님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머리에는 그 중공군 털모자, 그 털모자를 쓰시고 그 특유의 그 천진난만한 그 웃음을 지면서 태극기를 들고, 네? 여기다가 계엄령이 답이다. 그것을 뭡니까? 이 띠 같은 거, 그걸 이 띠가 아니고 피켓이죠. 그걸 이렇게 들고서 그 불편하지 않은 손으로 그 태극기를 흔드는 그 윤무부 박사. 알고 보니까 이 태극기 집회에 꼬박꼬박 나오시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찍어서 이게 바로 윤무부 박사다라고 글 올리셨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왔어요. 정말 제 몸속에 마치 무슨 전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야, 그런 착각과 감동. 태극기 집회에 희망이 있구나. 저렇게 저 불편하신 몸을 갖고서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복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외치는, 애국가를 외치는 저런 애국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 참, 저희들이 참 통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윤무부 박사, 윤무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분이 1943년생이세요. 지금 70대 중반이십니다. 70대 중반에 몸이 건강하신 분도 그 추위에 나오시기에 참 어려운데, 죄송합니다만, 네? 물론 70대 중반도 요즘은 청춘이신 분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아직도 안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참, 대한민국, 네? 그걸 외치시는 그 모습, 참, 윤무 박사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됩니다. 참, 윤 박사님 같은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2, 제3, 제4의 윤무부 박사 같은 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건재하는 것입니다. 보수우파가 시련에 닥쳤을 때 마치 보수우파를 송충이나 지렁이 같이 멀리했던 새누리당이 당명을 보수의 힘? 여보세요. 새누리당이 언제적 보수입니까? 언제적 보수했다고 보수의 힘? 태극기 집회 세력이 엄청나게 참 늘어나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당명에 보수의 힘이다? 보수를 갖다 붙인다? 여보세요. 당명이 보수의 힘이 뭡니까? 지금 무슨 운동권 단체 만듭니까? 당명 바꾸세요. 당명 다른 걸로 제대로 된 한자까지 쓸 수 있는, 제대로 한자까지 표기가 가능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도 이 국제화 시대에 대뜸 알아들을 수 있는 당명, 제대로 된 반듯한 당명으로 바꾸세요. 마치 무슨 새누리당이 보수파리, 보수 떴다방 집합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보수의 힘, 그게 뭡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여러분은 김문수가 정의롭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무부 박사가 정의롭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에 올리는 그 칼럼을 읽어주시고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